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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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나야, 요 책이 거기 있거든. 오늘 교재야 이게. 하나 주세요. 자, 오늘 페이지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이렇게 돼 있죠.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을 우리가 윤곽과 바탕을 잘 마련을 해야지. 그러니까 정견을 세우는 거죠. 마련을 해야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은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다른 말로 공리에 대한 이치죠. 이것을 바탕을 잘 마련을 해야 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새말귀를 가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조건 이 먹고 너가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건 쉽고, 물론 하도 자세히 쉽고 어려운 것이 없지만 말만 있는 그대로 내가 얻어잡을 수 있거든. 그러나 내가 말하는 새말귀, 새봐도 이건 좀 어려워.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이 몸뚱이 자체가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으면서 자꾸 변하는 거라. 다시 말하자면 이 몸뚱이는 1초에도 수십만 개의 세포가 생기고 죽고 생기고 죽고 하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세포가 쉴 새 없이 생기고 죽고 생기고 죽고 쉼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1살 때의 몸도 없고 2살 때의 몸도 없고 10살, 20살 때의 몸도 없는 것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때의 몸은 없어졌지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이 몸도 없어지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변하기 때문이야. 제멋대로 변해. 그러니 우선 이걸 알아야 돼. 이건 느낌이 없단 말이야. 느낌이 없는 이 몸뚱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손으로 붙잡고 다리를 옮겨서 걸어다니고 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하는 것이거든. 이걸 알아야 돼. 제일 첫째 이걸 알아야 돼.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느낌이 없는 몸뚱이를 그리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군요. 생활기를 가지려면 한 20달 석고를 들어야 되거든. 이러한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생활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도저히 안 돼. 한 4년쯤 해놓고 나서 생활기를 가져. 그리하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차차 시정하고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생활기를 가지고서 내가 바로 붙여봐. 이거밖에는 기력이 없다. 다른 애들이 있다는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를 알아서 보고 행에 딱 들어와서 1년만 행해보세요. 달라져요. 달라진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변하기 때문에 몸뚱이에는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느낌이 없다. 또는 무정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나의 법신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법신자리다. 자,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이미 깨달으신 분이니까 몸뚱이가 변하는 거, 몸뚱이가 진짜 내가 허공으로 쓰인다라는 건 이미 공리에 요달을 하셨으니까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제일 처음 우리가 부닥치는 것이 뭐냐? 변한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내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몸뚱이는 나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도 실체가 있다. 귀로 듣는 소리도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워. 바른 길로 들기가 어렵답니다. 공부를 제대로 딱 맞으면 요점을 찾아서 그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바르게 진입하고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모습 공식이거든요. 이 모습 공식을 하면 변하는 것서부터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선원에 온다고 쭉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초역 1번 출구에 와서 이제 좌석을 타는데, 서초역 1번 출구에 와서 이제 걸어서 선원으로 오는데, 그래서 오니까 이제 어제 비가 온 것도 있지요. 비가 온 것도 있는데 가을이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새벽에는 좀 서늘하거든요. 저도 거의 이불을 안 덮고 자는데 한 이틀 사흘은 그냥 얇은 이불이라도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변하고 있다라는, 좀 서늘하게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날씨가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길을 이렇게 오는데 바닥에 가로수 잎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뭐 비가 온 것도 있지만 낙엽이 된 것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 이러고 이제 그 낙엽을 보면서 변하는 돌이 이러고 이제 쭉 이렇게 걸어왔는데, 자, 아침에 눈을 뜨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아주 깜깜할 때는 우리가 눈을 잘 안 뜨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뭘 제일 먼저 보냐면 물건을 먼저 보죠.
자기 눈으로 보는 물건을 먼저 보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밝음과 어둠이죠. 밝음과 어둠이에요. 아침에 떡 눈을 뜨면 좀 어스름하지 않습니까? 뭐 5시, 6시 이렇게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점점 햇살이 퍼지면서 점점 밝아지거든요. 미술 같으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나? 좀 되게 어두운 데서 점점 밝아지다가 이제 한낮이 되고 오후가 되면 또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제일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게 이건데 사람들이 이거는 안 보죠. 이거는 안 봅니다. 밝은 거 어둠은 안 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보려면 우리가 본다 시각작용이죠. 시각현상인데 본다라고 하려면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눈, 그 다음에 눈과 대상이 되는 어떤 형상, 그걸 이제 우리가 빛깔이라고 하죠. 빛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밝음이 있어야 돼요. 완전 어두울 때는 이거를 이러한 물상을 볼 수가 없죠. 깜깜한 어둠일 때는. 그래서 이런 물상을 보려면 그 다음 밝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눈에 만약에 눈을 이렇게 하면은 못 봐요. 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어야 되나? 마음이 있어야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뭘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없으면 그걸 본지 안 본지 몰라요. 지나가 버리죠.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이 있어야 되고 눈의 대상이 되는 형상 또는 그걸 이제 물질이라고도 하는데 형상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빛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조명이 있어야 돼요. 밝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야 된다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허공이라고도 하죠. 공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는 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5가지가 구비가 돼야 내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일심행이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모습 공식을 이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습 공식을 해야 돼요. 백봉 선생님은 워낙 최상승 법문을 하시니까 처음부터 딱 공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죠. 공리에 대해서 딱 얘기해요. 변하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변하는 것 자체를 잘 몰라 처음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 도대체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을 해야 멈출 수가 있어요. 관찰을 해야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변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변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요. 그래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나? 외부의 변하는 환경, 그 다음 나의 내부에 변하는 환경. 그러니까 몸뚱이도 저는 어디에 넣느냐면 내부로 넣어요. 외부로 안 넣고. 몸뚱이 변한다라는 거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은요. 몸뚱이 변하는 거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은 늙는 것도 있고 성장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어. 나고 죽고 생로병사가 다 있는 거죠. 이것이 변하는 도리죠. 변하는 도리.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변한다라는 사실로 자기가 잘 관찰을 하는 것이 이 공부의 첫 단계, 내딛는 첫 단계다. 그리고 눈으로 보통 이제 시청이라고 하는데 눈과 귀가 우리 감각의 70 내지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일체의 밝음과 어둠, 밝았을 때 볼 수 있는 물상들, 현상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내보의 그거는 뭐냐면은 나의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내가 자세히 관찰을 하는 거죠. 자세히. 요게 변한다라는 걸 우선 인식을 해야 돼. 변한다라는 것이 내 생활 가운데서 변한다를 우선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쭉 오늘 같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걷는 것도 다 변하는 거죠. 여기서 저기 다리를 움직여서 변한다. 그래서 변한다. 지금 에어컨을 이제 틀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내가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하니까 활동하는데도 땀이 안 나고 잘할 수가 있죠. 이런 모든 에어컨이 틀어지면서 에어컨을 키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이것도 변한다에 들어가는 거죠. 변한다. 그래서 이제 이 변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요거를 조금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변한다. 변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게 변하느냐.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육근과 육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육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세상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있고 세상이 따로 있어서 그 세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육근 6가지 감각기관 6가지의 감각기관과 거기에 상대하는 대상, 경계라고 합니다. 그 대상이 없으면 세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착각을 하기를 어떻게 착각을 하겠냐면 내가 있고 내 몸을 담을 수 있는 세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육근과 육진에서 온다. 내가 인식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육근은 6가지 감각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육진이 있어요. 육진은 요 육근과 상대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이 있는데 육식은 요 옆에다 쓸게요. 그래서 보통 느끼기를 변한다라는 걸 느끼는 것은 무엇으로 느끼냐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냄새가 있네 없네 그 다음 좋다 나쁘다는 그 다음 일이죠. 또 맛이 있네 없네 맛이 있다 없다 그 다음은 단맛 신맛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 다음 얘기죠. 그 다음에 뭐다 촉각 이 감촉 감촉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한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감촉인 것 같거든요. 이 촉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냐? 궁둥이 의자에 대고 있죠. 우리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또 발이 어디 있어요? 바닥에 붙어 있죠. 몸이 어디 팔하고 몸뚱이하고 붙어 있죠. 또 내가 지금 손으로 뭐를 하려니까 이거 마카펜을 들고 있죠. 촉각이죠. 이 촉각이 잠시도 떠나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이 모습 공식을 하면서 나는 촉각이라는 게 특별한 건
줄 알았는데 촉각이 늘 촉각이 있어. 지금 우리 몸하고 이 옷하고도 붙어 있죠. 그런데도 또 촉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보드럽다. 실크 입으면 되게 보드럽고, 그죠? 또 따뜻한 거 입으면 또 따뜻하고, 또 거친 거 입으면 여기가 거칠고, 이러한 촉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잘 거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이비설신의라고 합니다. 눈,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여기, 요 안은 뭐죠? 눈이죠? 눈. 이는 귀, 비는 코, 설은 혀, 신은 몸. 요건 뜻입니다. 이렇게 되죠. 조금 더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눈, 귀, 코, 혀, 몸 뜻을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감각기관. 그러면 요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색, 성, 향, 설이 미, 신이 초, 여기 법이라고 하죠. 색은 뭐라고 해석을 하면 빛깔이라고 해요. 빛깔. 빛깔이라고 하면 컬러가 아니고, 빛깔이 컬러가 아니고 온갖 형상도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거. 그러니까 밝음, 어둠, 또 컬러, 그 다음에 이런 얼굴의 표정, 이런 것까지 다 어디에 된다? 색에 들어갑니다. 또 이 색은 우리가 말하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 요것도 어디에 들어간다? 빛깔에 들어갑니다. 인식은 하나, 만질 수 없는, 그걸 비대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공간도 요 빛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은 소리입니다. 소리. 향은 냄새. 미는 뭐죠? 맛이죠. 촉은 감촉이죠. 법은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요량. 왜 우리말에 요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량, 이렇게 요량하고 저렇게 요량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요 법은 생각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생각거리. 법진이라고 하죠. 생각거리. 그래서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법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하고 요 대상인 색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각 현상이 이때 생깁니다. 시각 현상. 시각 현상이 생깁니다. 시각 현상이 이 눈만 있어도 안 되고 요 빛깔만 있어도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 이렇게 했을 때는 눈과 저기에 있는 물체가 동시에 있어야만 이 시각 현상이 일어나요. 이 현상이라는 데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각 현상이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인식하는 이 물건을 알아차리는 그 말하자면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그래서 요거를 안식. 그 다음에 귀하고 소리하고 만나면, 귀하고 소리하고 만나면 무엇이 일어나죠? 귀하고 소리하고 만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예, 청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죠. 소리를 들을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 청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청각 현상. 청각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 청각 현상을 알아차리는 요 아르마리가 일어나거든요. 요게 뭐냐면 이식이라고 해요. 이식. 그 다음에 코하고 냄새. 아름다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이 냄새하고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 박영경 도반님. 후각 현상이 일어나요. 후각 현상.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는 후각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박영경 도반님 해제 해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 후각 현상을 알아차리는 인식을 뭐라고 하죠?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식. 비식. 이는 비식. 그 다음에 얘하고 좀 그거 됐네. 그래. 혀하고 맛하고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미각 현상. 미각 현상이 일어나요. 미각 현상. 우리가 뭐 달다, 쓰다 하는 이런 미각 현상이 일어나요. 이 미각 현상이 일어날 때 이 미각 현상을 알아차리는 걸 뭐라고 하죠? 미식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뭐라고 해요? 설식. 설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몸하고 이 몸에서 이 몸이 서로 부딪혀 촉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촉각 현상이 일어나요. 촉각 현상.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딱 촉각 현상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신식. 자, 불교에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오근이라고 해요. 오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식, 이식, 또 여기까지를 오진이라고 해요. 오진이라고 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를 뭐라고 한다? 오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전오식이라고 해요. 전오식이라고 하죠. 전오식이라고 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는 전오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일심행을 봤어. 눈으로
박영경 도가님 눈으로 일심행을 봤어. 그럼 뭐가 일어나요? 안식이 일어나요. 요 안식이 일어날 때는 그냥 비치는 거예요. 이 안식으로 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심행이네? 요렇게 아는 작용이 일어나겠죠. 저를 보고 일심행이네 하고 아는 것이 뭐다? 요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뜻과 요량이 만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지각 현상이 일어나요. 지각 현상. 지각을 해요. 지각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 난다, 뭐 의식이 어떻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보통 사람들 뭐 의식이 뭐 있네 없네 또 의식이 뭐 사라졌네, 의식이 이 사람이 뭐 있네 없네 하는 게 이 의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뭐가 있다? 기관이 있죠. 기관. 눈도 기관이 있고 귀도 기관이 있고 이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이것이다 하면서 짚을 수 있는, 가리킬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은. 근데 요 뜻은 뭐가 없다? 기관이 없어요. 요 불교에서 말하는 독특한 하나의 기관이에요. 요거는 뭐라고? 이 기관이네 하고 딱 그건 할 수가 없지만, 지적은 할 수가 없지만 이런 지각 현상을 일으켜. 지각 현상. 요것을 뭐라고 한다? 의근이라고 해요. 요 의근, 요까지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는 분별을 안 해. 분별을 안 하고 그냥 요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현량이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현량이라고 하는데, 여기 요 의식에서 여기서 뭐를 하냐면은 제6식 의식이, 이걸 제6식이죠. 요 의식이 뭘 하냐면 분별을 해요. 분별. 일심행은 저기서 지금 법문하고 있는 사람이 일심행이네. 얘나도 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뭐가 한다? 요 의식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일심행이 여자네. 일심행이 키가 작네. 일심행이 할머니네. 그러죠? 요렇게 하는 거는 뭐가 한다? 의식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분별을 해요. 이 분별을 하는데 요 분별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요? 자, 박영경 도가님, 요 분별 제6의식은 제6의식,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에요. 의식한다 이럴 때 요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제6식을 두고. 그러면 요 분별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몸뚱이. 몸뚱이? 망신. 이 분별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나? 자, 다른 분하고 원래 내가 아는 억식으로. 다시. 그러면은 원래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에 의해서, 기억과 정보 또 아는 것, 내가 이 정보가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억지라고 해요. 억지 부리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죠. 억지 부리지 마. 기억과 아는 것. 그러니까 기억과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억과 정보로 뭘 한다? 분별을 해요. 분별.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99%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을 잘 쓰느냐, 이 의식을 못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현상을 A와 B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6식에 와서 기억과 정보가 다르게 입력이 되어 있죠. 이 기억과 정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뒤에 기억과 정보, 입력된 기억과 정보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또 가지고 있던 기억과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내가 어떤 사물이나 이러한 것들 만났을 때,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촉각 현상 이런 걸 딱 만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전생에 또는 전전생 기억과 정보, 또 이 생에 와서 쌓아놓은 기억과 정보가 딱 순식간에 탁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한다? 자료가 쭉 나와. 자료가 쭉 나와. 그래서 저거는 좋다, 저거는 싫다, 요거는 어떻다, 저렇다, 막 이렇게 분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A와 B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일 요새 많이 그거 하는 게 그거죠. 컵에 물이 반 컵이 딱 있어. 근데 A는 어떻게 보느냐? 물이 반 컵이나 있네? 이렇게 본다. 이 사람은. 컵에 물이 반 컵이나 있네? 근데 B는 어떻게 보냐? 물이 반 컵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반 컵 있는 거는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 있는 상황을 보고 분별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에 의해서 한 사람은 굉장히 반컵이나 있구나, 한 사람은 반컵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러한 기억과 정보는 전부 다 내가 뒤바뀐 생각으로 정보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억과 정보를 지금 저장을 하고 있지요.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만약 이것이 모두 텅 비었구나, 공리를 알고 연기와 공리를 알아서 공성의 이치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억과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촬영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공리를 몰라, 공성의 이치를 몰라, 뒤바뀐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저장이 돼서, 기억과 정보에 전부 이것이 저장이 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종자식이라고 하거든요. 전부 저장이 돼서 딱 상황만 보면 그게 막 쭉쭉 자료가 나와. 근데 그 자료가 뭐다? 전부 엉터리죠. 요새 컴퓨터 바이러스 먹으면 버그라고 하죠, 버그. 그래서 전부 다 이 기억과 정보가 어떻게 생겼냐? 전부 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기억에 의해서 계속 자료를 자기가 이 제6 의식을 분별을 할 때 계속 자료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자료 속에 또 휘말리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기억과 정보를 하고, 이게 막 수없이 정말로 끝도 없이 이게 저장이 되고 끝도 없이 이게
기억되고 이런단 말이죠. 이걸 말하자면 끊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해서 이해하고, 이것의 본성이죠. 이러한 기억과 정보들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잘 공부를 하는 것이 불교 공부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이 물이 반 컵 있네? 이러면 그 내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기억과 정보에 의해서 물을 반 컵이나 있네. 요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면 그 기억과 정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 그 기억과 정보가 말하자면 자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반컵이나 있나 에서도 벗어나고, 반컵밖에 없네 하는 데서도 벗어나는 것이 뭐다? 이 모습 공식이다. 지금 모습 공식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해서 그것이 바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공부를 쭉 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청년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쭉 공부를 하면 번뇌망상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바탕자리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바탕자리라는 건 뭐죠? 바탕자리라는 거는 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예, 그렇죠. 근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바탕자리는 뭘 바탕자리라고 하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텅 빈 자리니까. 그 자리는 어떻다? 텅 비어서 행사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본래 그 자리가 본래 그 자리가 지혜 자리라요. 본래 그 자리가 삼매 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꾸 뭐가 나타난다. 항하수의 지혜가 거기서 밝아지는 겁니다. 지혜가 밝아져요. 지금은 지혜가 어두워져 있어. 왜냐하면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뭘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거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가 밝음이 어수룩하네. 바깥에 이제 한 8시, 9시 돼서 나오니까 밝아졌네. 그죠? 또 저녁에 되면 오후 한 대여섯 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밝았던 태양이 조금 어두워지거든. 그러면 밝음, 어둠. 그렇죠? 눈으로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밝음, 어둠. 밝다, 어둡다. 밝다, 어둡다.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만 이거 종소리를 내는데, 종소리도 뭐다? 소리가 있다, 소리가 사라진다. 있는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이게 왜 일심행은 자꾸 저렇게 종을 치나? 그러니까 종을 치면 마음이 좀 가라앉죠. 또 집중이 잘 되죠.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을 칠 때는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이거를 우선 소리가 생멸이 있다. 났다가 사라지고 났다가 사라진다 하는 것을 첫째는 아는 거. 그래서 이제 종소리를 하는 거고, 둘째는 소리가 날 때도 알고 사라질 때도 알고 날 때도 알고 사라질 때도 알거든. 요 아는 나의 성품짜리를 아는 거.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알게 하기 위해서 종을 자꾸 치는데, 그래서 한번 저기 예나가 처음 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꾸 변해요. 났다 사라졌다 났다 사라졌다 났다 사라졌다 이래. 그럼 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변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났다 사라졌다 하는 변하는 것에 머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신 있게 말하네요. 예나가 머물 수가 없어요. 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머물고 싶지만 머물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것은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아야 돼. 물론 외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 외부의 관찰도 그렇지만 외부의 관찰을 쭉 하다가 보면 내 몸뚱이도 이게 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내가 이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는데 나라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라고 내가 여기 머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머물 수가 있냐 말이에요. 변하는데 머물 수가 있는가? 변하는데 머물 수가 있는가? 변하는데 머물 수 있는 사람 부처님도 못 머물러요. 못 머물러. 왜? 변하는 속도가 숫자로 치면 10의 마이너스 26승이라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26승은 무한대의 숫자라서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변하는데, 내가 머문다 안 머문다 하는 말조차 들러붙지가 않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변하는 것에는 생멸에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어. 그거는 예나도 이해되지 않나? 예.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